네트워크 진단의 이해입니다. 그게 WP 크래킹과 WPA 크래킹 그리고 무선 펌웨어와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의 증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선 네트워크의 기술적 진단으로는 크게 SSID 브로드캐스트 현황과 WEP 키 크랙, WPA 크랙, 그 다음에 무선 전파 방해, 무선 AP 디도스 공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비인가 무선 AP와 취약한 패스워드 설정, 내부에서 외부 무선 AP로 연결에 대한 위협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비인가 무선 AP는 사용자가 편의성을 위해서 비인가 AP를 반입하여 관리 미흡으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취약한 패스워드 설정은 무선 AP의 취약한 암호 설정을 하여서 패스워드 크래킹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침투가 가능하고, 세 번째 내부에서 외부 무선 AP로 연결에 대한 위협은 내부 사무실에서 외부 AP에 연결하여 회사의 기밀 정보가 공유되어 유출되는 위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선 프로토콜인 WEP인데요. 이 프로토콜은 무선 네트워크는 일단 정기적인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유선 네트워크에 비해 취약합니다. 특히 무결성과 기밀성에 큰 위협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IEEE 802.11에서 암호화 방식을 표준 채택하였습니다. WEP는 RC4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고 40비트의 길이의 빗물키와 24비트의 IV 초기화 벡터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맥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무결성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값인 CRC 값을 ICV에 추가하고 있고 24비트의 IV 값을 추가하여 랜덤하게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V와 WEP의 키 길이를 합쳐서 랜덤하게 생성하고 있고, ICV 값이 추가된 평문과 RC4 알고리즘을 통한 키 스트링을 XOR와 연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XOR와 연산 결과가 생성되었을 때 이 암호문에다가 IV 값을 추가하고 전송을 하여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복호화 방식으로는 평문으로 전달된 IV 값과 WE 비밀키를 조합하여 키 스트링을 생성하고 있고, 암호문과 키 스트링을 XOR와 연산하여 복호화하면 평문과 동일한 ICV 값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복호화된 평문의 ICV 값과 복호화를 하면은 그 결과의 데이터에서 나온 ICV 값을 비교하여 메시지가 변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WEP 암호화의 문제점은 암호화할 때 사용되는 IV 값을 재사용하게 되면은 쉽게 크래킹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WEP 크래킹 실습을 보면은 맨 처음에 이 무선 네트워크에서 모니터 모드를 지원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여 보시면은 지금 WLAN 인터페이스가 지금 모니터 인터페이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WLAN 인터페이스를 모니터 모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무선 AP를 검색 또는 공격 대상을 지정하기 위해서 스캐닝을 하는 과정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WLAN이라는 AP가 표시되고 있고, 이거 외에도 다양한 AP가 노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격 대상에 대해서만 스캐닝을 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서 정보를 획득한 것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IV 값을 빠르게 수집하기 위해서 가짜 인증을 유발하고 있고, ARP 인젝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급격히 위발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10만 개의 IV 값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통해서 수집한 IV 값을 이용하여 더블리 패스워드 크래킹을 진행하게 되면 여기 키가 누출되는 것을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WP 키 크래킹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먼저 사용자는 WP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무선랜과 관련된 보안 정책을 적용하고 건물과 무선랜 장비 사용 장소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 제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AP 쪽에서는 무선 랜카드와 AP에 대한 보안 패치 적용이 필요하고, AP에서 비콘 신호를 뿌리고 있는 것을 차단해야 하고, 미사용 AP는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AP 설치할 때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게 안전한 장소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WPA 취약점입니다. 먼저 무선 연결 접속 방식에는 크게 액티브 결합과 패시브 결합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액티브 방식은 스테이션 이전에 접속했던 프로파일의 정보를 가지고 AP에게 먼저 연결 요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WPA 키 크래킹이 가능한 이유는 인증 과정에서 패킷을 스니핑하여 키를 탈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WPA 핸드쉐이크 과정입니다. 처음에 스테이션이 AP에게 인증 방식이 포함된 인증 요청 메시지를 전송을 하게 되면 AP는 인증 요청을 수신하면 무작위로 생성된 128바이트의 평문을 전송하게 됩니다. 이때 이 챌린지 텍스트에는 인증 메시지를 포함하여 전송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 스테이션이 다시 AP 쪽에게 리퀘스트를 전송하게 되는데, 이때는 그 사전에 사용되는 비밀 키를 사용하여 두 번째 인증 메시지를 암호화하여 응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호화된 메시지의 챌린지 텍스트와 이전에 자신이 보낸 텍스트와 동일할 경우 스테이션의 인증 요청을 승인하고 결합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인터페이스가 모니터 모드를 지원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고, 자신이 공격할 무선 AP를 스캐닝합니다. 이 WPA 공격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AP에게 재연결을 시도할 때 키를 스니핑할 수 있기 때문에 도스 공격을 통해서 현재 연결되어 있는 스테이션과 통신을 끊게 됩니다. 그럼 여기 WPA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되는데, 사전 대입 파일을 통해서 키 크래킹을 하게 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키 크래킹이 성공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WPA에 대한 키 크래킹 대응 방안입니다. 이것도 WPA에 대한 대응 방안과 동일한데 추가적으로 할 게 있다면 크래킹이 어렵도록 안전한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선 AP 펌웨어 및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의 증가입니다. 이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한 해킹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실제 업무에서도 모바일 단말기나 핸드폰 등을 통해서 업무를 함에 따라서 무선 네트워크에 대한 이슈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전에는 무선 네트워크 진단 시 무선 암호화 프로토콜, 키 크래킹 관점 또는 클라이언트 PC 관점으로 접근하였지만, 이제는 무선 AP 펌웨어에 대한 공격과 관리자 페이지에 대한 웹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이 꾸준히 증가하며 관련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만약 관리자 페이지에서 인증 미흡으로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수 있다면 내부 네트워크 침투 및 2차 공격의 가능성을 가지므로 공유기 업데이트 및 보안 설정의 강화를 해야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